안녕하십니까, 하경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양대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하회를 했는데 오늘 이러한 시장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긴급 진단을 하는 시간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증권의 박승진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낙폭을 키운 것이 전일 한국은행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금리 인하도 있지만 그날 발표된 생산이라든지 소비, 투자 5개월 만에 동반 감소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국내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또 관련해서 경제 불안들, 또 이제 업황 부진이 이제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에 대해서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도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좀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대외 리스크까지 이제 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또 학련이 지적했던 임금 상승률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전망 역시도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이 둔화 우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기업들의 매출량 또 그리고 이어서는 가격 결정력에 대한 이 예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미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에다가 일본은행 금리 인상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이 물가 상승률 2%를 향해서 착실하게 올라간다라는 확신만 든다면은 지금의 금융 완화 정도 조정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를 좀 다시 되돌아보면은 29일 날 발표됐던 11월 도쿄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전년 대비 2.6%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전국 물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미리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특히 이제 식품과 에너지 항목을 제외했던 한 헤드라인 CPI 상승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역시도 이제 저희랑 비슷하게 에너지 수입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 결과적으로는 좀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가중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낮게 유지가 되면서 금리 인상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졌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일본 BOJ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점진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OJ 회의는 이제 오늘 12월 18일에서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7월 금리 인상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좀 상당히 포지션이 좀 줄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시장 규모를 엔캐리 트레이드 시장 포지션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엔화 선물 투기성 순매수 포지션을 보시면 되는데 이 포지션의 규모 자체가 지난 7월 말 대비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어 있고요. 주로 이제 장기성 자금 운용 기관들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수 상황을 좀 일본의 내수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 연속성을 가지고 강도 높은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 단기적 우려는 좀 커질 수 있겠지만은 이 8월 초와 같은 충격은 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초에도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했고 우리 증시도 큰 여파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단기적인 충격으로 그칠 수 있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1월 수출 데이터를 보자면은 지금 14개월 연속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 폭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저런 대내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연말에도 그러니까 12월에도 증시가 반등 모멘텀을 찾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한국 증시의 부진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수출 의존도, 그리고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AI 산업이 좀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좀 소외된 분위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차기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이 8번째 무역 적자 규모를 좀 기록 중인 지금 대상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해당하는 또 주력 업종이 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저희
증시에서 비중이 좀 큰 기업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쟤네 정책 불확실성 요인들 그리고 또 내수 부진 이런 것들이랑 같이 좀 복합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이 좀 불가피하다라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좀 연말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불가피하다라 보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이 미국의 관세 정책들이 명확하게 좀 확인되면서 정책 불확실성들이 제거되는 이런 상황들, 확인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본격적으로 좀 반등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정책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좀 가장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리셔링이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혜가 가능한 뭐 산업재, 국내 산업재 기업들이 대표적인 대안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산업재 쪽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지금 확인하고 가야 할 사안들이 많은 불확실성 장세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의 박승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